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웠기를. 왜 특정한 시점에서 가려움을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증이나 가려움 이런 거는 이제 그 신체 조직의 손상이나 이상 상태가 있어서 그럴만하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럴만한 이상 상태를 이 사람이 의식이 주목을 해서 이게 나는 불쾌해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 비로소 아프다, 가렵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동은이가 자신에게 고통을 가했던 가해자들을 떠올리면서 상처를 긁고 가려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학교폭력 트라우마 이후에 불안이나 분노 등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그 피부 감각을 가려움으로 인식하는 기준이 낮아지면서 피부 감각의 가려움을 느끼고 실제로 화상 상처를 긁는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동은이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하고 말 그대로 상처가 후벼 파지는 듯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괴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고데기로 화상 피해를 입었고 또 이제 장면 중에서 불판에 고기 구워 먹는 소리 들으면서 이제 막 심한 불안과 그런 침습 증상을 겪으면서 쓰러지기 때문에 불이 연상되는 뜨거운 음식을 싫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환자분들이 외상성 사건을 상징하거나 굉장히 닮은 그런 단서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극심한 정서적 고통이나 뚜렷한 그런 생리적인 반응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불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김밥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해석이 굉장히 적절해 보였어요. 여정이 발포 비타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발포 비타민처럼 물속으로 깊숙이 가라앉는 심상을 떠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정은 이제 아버지가 어떤 범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런 또 어떤 범죄에 의한 트라우마적인 사별을 겪은 인물이죠. 사별을 겪으면서 그 트라우마에 대한 그 보도 것이 이제 살해범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뉴스나 미디어로 계속 이렇게 재생산되면서 굉장히 어떤 그때마다 자극 과민성이 증가하고 공격성이 증가해서 괴로움을 표현하던 그런 또 한 명의 트라우마 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의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과도하게 미디어에서 다루고 이제 집중 조명을 하니까 이러한 세상의 소식과 차단돼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싶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자아를 좀 녹여서 없애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투영이 된 것 같고요. 동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칼춤 추는 망나니가 되기로 결심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동은한테 발포 비타민 같은 존재로서 자기를 녹여서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비타민 같은 이타적이면서 희생적인 그런 조력자가 될 것 같다는 암시가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연진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건 정말 박연진은 어마어마한 인격장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인격장애란 어떤 진단이냐면 한 개인이 지닌 지속적인 행동이나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기능적인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 그런 성격적인 그 장애를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진은 여러 인격장애 중에서도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볼 수 있겠는데요. 또는 그리고 공감 능력도 좀 매우 부족하고 자신의 과대성에 집중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숭배하길 굉장히 요구하고 집착하는 자기애성, 이런 나르시스틱한 인격장애 로도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그리고 남편을 선택할 때도 하도영이라는 인물이 큰 건설사를 대표하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도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하도영을 남편으로 택한 것도 무한한 성공이라든지 권력,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그런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혜정이라는 인물은 가해자 중에 한 명인데 극 중에서는 박연진 무리의 꼬봉이기도 하면서 밖에서는 온갖 있는 척척척을 다 해대는 그런 얄미운 캐릭터인데요. 어디에서나 그런 주목이나 관심을 받길 원하고 주의를 끄는 행동, 그다음에 아주 드라마틱한 과도한 감정 표현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히스테리 그리고 연극성 인격 장애라고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정이는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집단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다소 열등한 존재 취급을 받지만 맞아요. 이제 가해자라는 그룹 자체로 묶였을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동은에게 해를 끼치고 굉장히 이제 잔인하고 모멸감 주는 행동을 하죠. 막 우유 붓고 책에다가 그렇게 이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모멸감을 주고 공격성을 방껏 발산하고 항공사 후배한테도 굉장히 맞아요. 또 어떤 착취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자기보다 좀 더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한테는 또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권력을 이제 좀 욕망을 하는 그런 캐릭터죠. 결혼을 통해서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연극성 인격 장애라고 해서 꼭 어떤 막 관심과 주목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애형 인격 장애라고 해서 꼭 이제 연극성 특징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연극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권력의 어떤 강약에 민감한 상하관계에 민감한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특징을 일부 같이 지니기도 합니다. 연극성 인격 장애의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또 어떤 자기애성 성격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 이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런 정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병원에 온다 그러면 일단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고 그동안 참 잘 견디셨다고 먼저 이제 위로와 공감을 건네고 치료를 시작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본격적인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외상 후에 조기 개입이 중요한데요. 우리 이 동은은 이미 트라우마 이후에 치료받지 않은 기간이 굉장히 수년 이상 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집중적인 심리적인 치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워낙 외상 후에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다른 동반 질환이 없는지 진단적인 검사들이 필요하겠고 그 과정에서 진단을 통해서 약물 치료가 지금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약물 치료는 필요하면은 약을 먹는 건데요. 경과 치료에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정신심리적인 치료가 아닐까. 아까 여정이 받았던 그런 정신역동적 외상중심 정신치료 같은 이제 외상 후에 인격의 회복과 성장까지 추구를 하는 상담 치료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침습적인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특히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경우에 굉장히 이제 심한 불안이라든지 공황 증상 같은 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외상을 떠올리게 하는 단서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정화 훈련을 하거나 이완요법이 곁들여진 그런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슷한 트라우마를 가진 환자들이 서로한테 이제 공감을 하거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치유에 효과를 내는 그런 집단 치료나 또 가족 단위의 가족 치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치료자와 함께하는 치료는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트라우마 피해를 입은 어떤 여정이라든지 또 현남 같은 이모님하고 맞아요. 같이 이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셀프로 집단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러네요.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복수를 하시면 안 되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